우선 저는 개인적으로는 테슬라가 글로벌 1등 로봇 회사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지금 이 상태에서는 저는 테슬라를 살 것 같습니다. 로봇의 궁극적인 핵심은 AI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사실 AI가 가장 발달한 회사가 테슬라 아니냐. 제가 그 인터넷하고 IT 산업을 가지고 이제 혁신 산업의 그 주가 상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보시는 그림이 이제 혁신 산업의 주가 사이클인데요. 혁신 산업이 이렇게 생겨나면 투자들이 이제 일단 관심을 많이 갖고 신기해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성장성이 크다고 생각돼서 이제 성장성에 매료돼서 주식을 사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막 무지성으로 주가가 상승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게 이제 1단계 상승입니다. 지금 차트에서 보시는 1번에서 2번까지 상승입니다. 이때에는 그 해당 섹터에 있는 그 주식 아무거나 사면 됩니다. 이때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1990년대 말에 인터넷이 막 나왔던 시절이면 인터넷 관련 주식이라면 모두 다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거나 사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1단계 상승, 1번에서 2번으로 가는 1단계 상승이 이게 적은 게 아닙니다. 길게는 2, 3년간 이어질 수도 있고요. 5배나 10배 상승이 보통 나오고요. 대세 상승 시기다 100배씩 상승이 나오거든요. 자, 그러다가 이제 거품 논란이 생기거나 치킨 게임이 벌어지면 이제 주가가 하락을 하는데 이때는 또 그 해당 섹터에 있는 모든 기업들이 다 같이 하락을 합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에서 2번에서 D 지점까지 하락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해당 섹터에서 차츰차츰 이제 승부가 가려지면서 그 분야의 1등 기업이 탄생합니다. 그러면 이제 1등 기업은 여기 보시는 데서 A와 같이 크게 상승을 하고요. 그저 그런 기업은 B와 같이 이제 주가가 횡보를 하게 되고요. 경쟁력을 상실한 기업은 이제 C와 같이 주가가 하락을 하게 됩니다. 인터넷 산업을 보면 그 네이버만 살아남아서 네이버는 이제 A와 같이 주가가 쭉 상승을 했고요. 다음 커뮤니케이션은 그냥 그저 그렇게 살아남아갖고 이제 B와 같이 주가가 좀 약간 지지부진 행보를 하다가 나중에 카카오에 흡수가 됐고요. 새로운 기술이나 골드뱅크는 회사가 경쟁력을 상실해서 C와 같이 주가가 하락을 하다가 이제 사라졌습니다. 저는 현재 로봇 관련주의 상승이 1단계 상승 기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로봇 관련주들이 다 같이 2023년에 다 같이 상승을 한 것이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1단계가 다 지나봐야 어디가 꼭지점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1단계 상승에 어느 지점쯤 와 있는지는 모릅니다. 1단계 상승에 지금 거의 뭐 꼭대기에 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중간에 와 있을 수도 있고 3분의 2 시점에 와 있을 수도 있는데 지금은 모릅니다. 자, 근데 어쨌든 간에 1단계 상승이 끝난 후에는 이제 너무 거품이 꼈다 이런 생각이 들면 이제 모든 로봇주가 다 같이 하락을 할 겁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진짜 경쟁력이 있는 이제 로봇주만 선별적으로 이제 상승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지금 이 시점에서 야, 로봇주는 성장성도 굉장히 크고 향후에 커질 거니까 10년간 묻어두는 장기 투자를 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저는 이런 생각에는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로봇주에 장기 투자를 하고 싶은 사람들은 지금이 아니고 로봇주가 그 승부가 결정된 후에 장기 투자를 하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인터넷에서 네이버가 처음에는 승자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네이버로 이제 승자가 완전히 딱 가려진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때 네이버에 들어와서 장기 투자를 하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었듯이 로봇주도 지금은 어느 기업이 이렇게 1등이 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로봇주도 지금 기다리다가 1등 업체가 누군지로 이제 결정이 되면 그때에 가서 장기 투자를 하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인터넷 산업 초창기에 많은 인터넷 기업들이 그냥 우후죽순으로 생겨나서 경쟁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다음 커뮤니케이션이 1등이었고요. 그 뒤로 네이버, 라이코스, 엠파스 뭐 이런 등등등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어떤 기업이 미래에 1등을 할지를 모릅니다. 오히려 그 당시로 돌아가면 다음 커뮤니케이션이 1등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어떤 업체가 1등이 될지는 사실은 경쟁이 심한 이런 초창기엔 잘 모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는 그냥 아무 기업이나 장기 투자를 하면 절대 안 되고 1등 기업의 윤곽이 늘어난 다음에 이제 1등 기업에 장기 투자를 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1단계 상승은 굉장히 크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1단계 상승을 그러니까 그냥 놓쳐버리자 이런 얘기는 아니고 1단계 상승을 할 때는 그래도 이렇게 사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그 버블이 끼는 꼭지점 근처라고 생각하면 팔았다가 이제 기다렸다가 1등으로 승부가 가려진 시점, 이 시점에는 1등 기업에 장기 투자를 하면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예, 당연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방금 제가 1단계 상승이 작은 상승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를 들면 인터넷 바람이 불던 시기가 마침
주식의 그 대세 상승 시기였습니다. 그 당시가. 그러니까 1990년대 말에서 2000년대 초반에. 그래서 그 당시에 1단계 상승을 하는 기업들이 주가가 얼마나 올랐냐면 다음 커뮤니케이션이 40배가 올랐고요. 1단계 상승에서 새로운 기술은 무려 150배가 올랐고요. 골드뱅크는 50배가 올랐습니다. 미국에서는 야후가 반년 만에 78배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1단계 상승이라도 이런 식으로 대세 상승기를 만나면 100배씩 오르기도 하고요. 대세 상승기가 아니라고 해도 5배, 10배씩 오르기도 합니다. 이미 그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이제 저점에서 10배 이상 올랐기 때문에 사실 이미 이제 10배거가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1단계 상승을 마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제 경쟁력이 있는 기업들만 상승을 할 텐데 어느 기업이 경쟁력이 생겨서 1등을 할지는 지금은 우리는 아직은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건 그때 가서 판단해야지 섣부르게 지금 이게 1등 기업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기 너무 이르고 그래서 이게 1등 기업일 것이다 해서 지금 그 기업을 미리 찍어서 장기 투자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로봇주는 1단계 상승에 어디쯤에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1번에서 2번 상승 중간에 어디쯤 와 있다고 생각하는데 뭐 중간쯤일 수도 있고 이제 2번에 거의 가까워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지금 만약에 중간쯤에 와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사실 이런 사람들은 지금이라도 로봇주를 사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2번에 근접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제 지금 사지 말고 기다렸다가 로봇 기업 중에서 어느 기업이 이제 1등이 되는지를 확인한 후에 차트상에서 이 D 지점에서 투자에 들어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한테 물어보면 이제 만약에 제가 가지고 있다면 이제 또 좀 더 갖고 있어 보겠지만 신규로 들어간다 그러면 리스크를 지금 지느니 차라리 저 같으면 기다렸다가 D 지점에서 이제 매수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삼성전자가 메모리 반도체의 승자로 결정이 된 다음에 투자에 들어가신 분들은 굉장히 큰 돈을 벌었을 거고요. 네이버가 인터넷 산업에 우리나라의 승자가 된 걸 보고서 네이버에 들어가신 분들도 큰 돈을 벌었을 겁니다. 아마존이 인터넷 산업의 승자가 된 거를 보고서 2008년도에 투자를 들어왔다. 그럼 지금 벌써 85배 정도의 수익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봇의 미래가 밝다. 이건 맞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장기 투자를 할 때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로봇하고 기계를 먼저 구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로봇과 기계의 차이는 AI가 있냐 없냐 이것의 차이입니다. 예를 들면 그 닭 튀기는 로봇을 사람들이 뭐 로봇이라고 하는데 저는 사실 그건 로봇이 아니고 기계라고 생각하거든요. 자동차 조립 공장에서 나사 조이는 로봇은 로봇이 아니고 기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그냥 생각하지 않고 그냥 프로그램 된 대로 그냥 뭐 예를 들면 닭을 뭐 3분간 넣어놔라 그럼 3분 넣었다가 빼고 막 이런 것만 하기 때문에 그냥 기계라고 하는 게 더 적합하다고 생각하고요. 반면에 그 AI가 탑재되어 있는 어느 정도는 생각할 수 있는 로봇이 진짜 로봇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계를 만드는 회사보다는 로봇을 만드는 회사에 관심을 갖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 저는 개인적으로는 테슬라가 글로벌 1등 로봇 회사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글로벌 로봇 회사를 한다면 지금 이 상태에서는 저는 테슬라를 살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면요. 일론 머스크가 앞으로 로봇이 자동차보다 더 큰 비즈니스가 될 것이다. 테슬라는 세계에서 가장 큰 로봇 회사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 얼마 전에 테슬라가 그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 동영상을 보여줬는데 이게 이제 1년 전에 발표했을 때에 비해서 굉장히 엄청나게 발전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2022년 9월 30일인데 테슬라 AI 데이에서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 그 옵티머스를 처음에 공개했는데 그때는 굉장히 좀 이렇게 막 전선도 보이고 막 이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부실했었는데 그때 이제 공개하면서 일론 머스크가 뭐라 그랬냐면 옵티머스를 열심히 개발해서 3년에서 5년 이내에 시판을 하겠다고 했고요. 가격도 $20,000 이내로 맞추겠다고 했습니다. $20,000 우리나라 돈으로 2,600만 원이거든요. 근데 이제 정말로 이런 시대가 5년 이내에 테슬라에 의해서 올 수도 있겠다. 이번에 로봇 발표하는 걸 보고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 가능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네이버하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가장 큰 가능성이 있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얼마 전에 그 한재권 한양대 로봇공학과 교수님이 이제 유튜브에 출연하신 영상을 제가 봤는데 교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우리나라에서 로봇 기술이 가장 발달한 회사는 네이버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이제 가장 발달됐다는 건 아마 이제 그러니까 AI가 가장 발달됐다 저는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 네이버 사옥에 가면 그 루키라고 하는 로봇이 직원들하고 같이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전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건물을 자유자재로 이동하고 뭐 직원이 커피 좀 사와라 하면 커피까지 사옵니다. 실제로. 그리고 네이버는 배달하시는 분들이 그냥 사오 그 현관에다가 그냥 택배를 쫙 그냥 놓고 가면 로봇이 와서 알아서 자기가 분류해서 그냥 그 주인한테 다 갖다 준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참고로 이게 루키는 뇌에 해당하는 CPU가 없고요. 건물 자체가 그냥 모든 것을 통제하는 AI 클라우드 시스템이다. 어쨌든 이런 게 이제 미래 로봇의 모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왜 또 좋게 보냐면 뒤에 삼성전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아무래도 그 순수 로봇 회사 중에서는 가능성이 가장 큰 회사가 아닐까 생각하거든요. 아무래도 향후에 로봇 회사가 경쟁력이 생기려면 자금력이 빵빵하고 또 회사 규모가 커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는 개인적으로는 네이버하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가장 유리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 네이버가 그러니까 검색 엔진은 이제 사실 물론 거기서 굉장한 수익을 창출하지만 보면은 이커머스도 궁극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쿠팡하고 네이버만 살아남지 않을까 이제 이런 예측들을 하고요. 물론 이제 요즘은 그 뭐죠? 그 알리익스프레스 이제 뭐 그런 것들 저가품 때문에 이제 갑자기 약간의 변수가 생긴 했지만 어쨌든 뭐 쿠팡하고 네이버 이 두 개 회사가 이제 그 강자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그다음에 뭐 많습니다. 또 생각나는 게 예를 들면 페이먼트만 해도 1세대는 현금이고요. 2세대는 신용카드고 이제 3세대는 QR코드인데 이제 QR코드에 있어서 가장 앞서가는 게 이제 어차피 네이버고요. 그다음에 메타버스만 해도 또 그 제페토 이런 것도 사실은 있고 뭐 하여간 네이버의 사업은 굉장히 무궁무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사실 그래서 검색 엔진을 가지고 따지는 사실 그런 사람들은 네이버가 어떤 회사인지 사실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삼성전자가 처음에 뭘로 시작했습니까? 테레비 만들고 이런 회사였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사람들이 삼성전자 하면 그 TV 만들고 그 뭐 냉장고 만든 회사 이런 식으로 인식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네이버를 검색 엔진 회사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 지금 그러니까 가시적으로 지금 보이는 게 옵티머스가 처음에 나왔을 때 막 전선도 삐죽삐죽 나오고 움직이지도 못해갖고 막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옮기고 했는데 1년이 지난 시점에 와서는 그 계란도 집을 수 있고 사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라 그러더라고요. 저도 잘 모르는데 이게 조금 세게 집으면 깨지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굉장히 이게 그 AI가 발달해야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뭐 이렇게 블록 같은 것도 이렇게 구분하고 사실 이런 걸 봐서는 AI가 굉장히 발달한 로봇이다. 사실 이런 생각을 해서 그리고 또 테슬라가 AI가 많이 발달했지 않습니까? 저는 로봇의 궁극적인 핵심은 AI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사실 AI가 가장 발달한 회사가 테슬라 아니냐. 그래서 로봇다운 로봇, 아까 얘기했지만 닥치기고 이런 그런 프로그램된 기계가 아니라 AI에서 움직이는 로봇으로는 테슬라가 그래도 가장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항상 그 앞당겨서 얘기를 합니다. 되게 5년이다 그러면 뭐 한 10년 걸리고 이런데 결국은 이뤄내긴 이뤄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딱 5년이다 이게 이제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거기서 약간은 플러스가 되더라도 그런 시대는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1단계 상승의 중간이냐 3분의 2 지점이냐 꼭대기냐 사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게 꼭대기에 이르게 되면은 저는 하락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락을 한 다음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진짜 계획대로 잘 해나가느냐 못 해나가느냐 그거에 따라서 그 다음은 이제 실적에 따라서 주가가 결정이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상태에서 장기 보유를 하는 거는 개인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찬성은 하진 않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그 1차 상승의 꼭대기 부근에 왔다고 판단하면 저는 차익 실현하는 게 옳다 그렇게 생각합니다.